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좀 시장이 눌립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1%대로 눌리고 있고요. 약세장 진입을 한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고요. 무역 분쟁 협상 일단 재협상을 해야 되고 유예 기간이 한 보름에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일 안에 이것들이 해결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비관적이고 좀 자조적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IB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쉽사리 넘어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양시장 모두 조정받고 있고요.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개별 종목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 방어주, 내수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국내 수출이 부진하고 있고요. 내수 경기도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고유가와 강달러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좋을 것 하나 없는 결론적으로 볼 땐 악재만 많아진 시장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일부에서는 환율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초순 수출 일수가 조업 일수가 늘었는데도 반도체의 부진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모두 13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1.8% 떨어졌고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수출도 16.2%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간의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국 금리와 주가가 올라왔고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수합과 프리미엄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려 했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원하는 지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구매자들은 필요한 상품을 미국 내에서 구하거나 비관세 국가들로부터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올해 연말쯤 타결된 것으로 내다봤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는 거리를 두고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1.16%나 빠집니다. 오늘 2100선이 다시 무너져 내려온 상황이고요. 208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속보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9.8%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속보 실적 오늘 막 빠집니다. 코오롱인더 1분기 영업이익이 4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장중에도 2099부터 쭉 빠져 내려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한번 V자 모양으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2093포인트에서 매물대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힘 없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고 또 기관이 2224억 원이나 매도를 잡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 전 주체가 골고루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빠지고요. 현대차도 조정 나오면서 13만 원 또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20만 원 무너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화학부터 SK텔레콤, 포스코, 현대모비스까지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주만 소폭 올라옵니다. 일단 금융주들 오늘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LG생건 그리고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진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소식들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4.7%나 빠져내려갑니다. 삼성물산은 반대로 또 10만 원 돌파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71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1%가 넘게 급락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724부터 714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매도 나오고 개인만 삽니다. 일단은 수급은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는 시장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락, 그리고 CJ ENM 20만 원 깨졌고요. 신라젠, 포스코케미칼까지 모두 빠집니다. 헬릭스미스만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올라오는데 펄어비스가 무려 6%, 지금 급락장에서 유일하게 급등 흐름 가져가는 시총 상위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2%가 넘게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3.27%,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다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제넥신까지 모두 빠지고 슈젤이 6%가 넘게 급락하네요. ABL 바이오만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합니다. 1183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또 부담으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저희가 월요일마다 대표님께 이번 주 주요 이슈는 무엇이냐라고 여쭤보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로 좀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도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표와 함께 변화 요인을 보게 되면 한 주 중반 이후에 변화의 기대감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관련된 종목들 워낙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적 발표 관련돼서 CJ제일제당, NHN, 현대그린푸드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이 실적이 그래도 1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곡물가 하락보다 원화 약세 여파가 좀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게 되면 예상된 실적이 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5월 1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2019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전략과 앞으로의 어떤 파운드리 비전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MSCI 신흥국 지수 정기 변경과 관련돼서 중국 A주 비중 확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신규 편입하고 외국인들 수급 쪽에서는 안 좋은 뉴스죠. 그런데 만약에 종목적으로 코스피에서는 메리츠정금증권과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미포조선이 편입될 걸로 전망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도 종목 중심의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수출입 물가지수,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한국의 수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 지난 4월에도 확인됐듯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부진함들 이번에도 계속 연장선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유로존의 3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산업생산 같은 경우 개선적으로 나오면서 유로존의 지표가 반등하는지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적 발표 관련돼서 한국전력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적자로 계속 나올 걸로 2분기 연속 적자이긴 하지만 폭은 축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2분기 이후부터 흑자 전환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 나오지 않을까도 같이 실적으로 비교해봐야 될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월 1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넥슨의 본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카카오나 중국 텐센트 그리고 국내외 사모펀드 4개사 등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어떤 입찰이 경쟁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4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나마 실업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가장 부담이 청년 실업률이죠. 벌써 두 자릿수대로 들어간 이후부터 청년 실업률에 대한 부담감들은 아무래도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단면으로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지표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기업 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중국도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둘 다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산업 생산 관련된 지표들은 일단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은 높였지만은 아마 이번 달은 좀 두툼하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부진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예상 대비 좀 선전하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삼성생명부터 SM, JYP 엔터 같은 종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엔터주가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5억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활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2분기는 영업이익이 100억대까지 전망하는 만큼 그런 변화가 주가를 이끌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5월 16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5G 스마트폰이 미국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유로존에서도 3월 무역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작년 말까지 상당히 위축세가 심했다가 한 2월 달부터 그래도 좀 변화가 되는 조짐이 좀 나왔던 만큼 3월 달 무역 수치도 개선되는 쪽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로와 동양에 연결돼서 본다고 보게 되면요. 달러와의 강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유로와의 강세로 다시 반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지금 원화 약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부담감을 줄이겠죠. 그와 관련돼서 지켜봐야 될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5월 1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그의 변화가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같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도 쉽사리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들을 그래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겠지만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중기 추세가 붕괴된 이후에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어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맹감으로 바뀌면서 나왔던 흐름인 만큼 지금 이제 주가 하락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 정도면은 되느냐라고 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어떤 저점에 대한 타지는 지금 먼저 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한 2130선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에 대한 박스권 하단부 이 부분을 다시 얼마큼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동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무거워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일단 지금 다음 협상까지는 한 6월 달까지도 연결을 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들과 함께 변화 요인들을 계속 타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적정 현금을 가지고 시장대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시장을 이길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를 좀 짧게 대응해서 수익률을 쌓아가는 전략 말고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어떤 기대 요인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좀 입지가 좁아져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하는 업종과 종목들, 특히 실적을 그래도 잘 발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로 부각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업체들도 오히려 시장 대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매기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런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쌓아놨다가 이를 단기적인 모멘텀을 이용하는 전략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지금은 일단 무엇보다 시장을 이기자 이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들 나오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지금까지 봐오면 2년 동안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질질 이게 약간 사골 같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충격이 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좀 끌고 갈 만한 악재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스타일상 만약에 어떤 변화만 주어진다고 한다게 되면은 바로 이를 또 이용해서 협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변화도 된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완전히 낮아지는 수준까지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입장들이 선회에 따른 쪽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지만은 중국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장기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피해들은 오히려 중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타협점은 찾아가게 되면 의외로 또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안 좋은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지면서 시장이 움직이되 어느 정도 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여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지만은 그거를 노리고 지금 시장을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오늘도 수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환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잘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을 살짝 바꿨거든요.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 보면서 대응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환율 인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 어떠신지 잠깐 여쭤볼까요?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정부가 이제 다 이번 달 말이면은 경기와 관련된 판단 쪽에서 경기 정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와 관련돼서 일단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될 부분이 추경이고요. 그 다음이 어느 정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만큼 지금 나오는 지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은 한 6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의 카드도 만지작거리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 순환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어렵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 요인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환율 이야기들까지 자세히 오늘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무역 전쟁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네. 뭐 표현들은 노딜, 시계 제로, 그 다음에 뭐 어느 언론사는 아수라장 이 표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웃을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심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대로 한다면 약속을 파기하려고 한 중국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렵네요. 어렵죠. 예. 예.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때문에 방송을 시원하니까 지금 예. 2주 만에 뵈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 시장은 지금 뒤집어졌고 예. 체크할 건 많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안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죠. 한번, 그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거 한 것 같아요. 저기 이번에 이 트위트를 보시면은 예. 이 트위트를 보시면은 확실히 중국이 막판에 장깨를 부리다가 혼난 것 같아요. 약간 하노이 회담 때 북한과 비슷한 지금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상황이 있어요. 예. 요 아래쪽 트위트 보시면은 예. 기억해라, remember, they broke the deal이에요. 예? 그들이 깼다는 거죠. 예, 그들이 결국 협상을 깨고 우리하고 renegotiate 다시 재협상하려고 try 노력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딱히 반박을 안 뭐라고 했어요. 반박을 예.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트위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트위터 내용은 이거예요. 예.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 트위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하던 사람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공산품을 관로 열고 아이디어 이건 이상인데 이상적이긴 한데 아니면은 buy from non-tariffed countries 관세 없는 나라에서 그냥 사오라는 거죠. 사오라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고 tens of billions니까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갖다가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위에 트위트 내용은 그거죠. 혹시나 중국이 뭐 보복한답시고 미국산 뭐 콩이나 이런 것들 농산품을 갖다가 같이 때려버리면. 수입을 안 하거나 예. 그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농민들이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 걷어들인 관세를 가지고 이 농산품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 starving people, 기아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디스트리뷰트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레이트 그리고 마가. 이걸 갖고 요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구글 이렇게 따지던데 이 마가는 예. 그 마가 이전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매번 어지간한 트위트 뒤에다가 무슨 낙관 찍듯이 찍는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는 섬찟해야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도 예외 아니거든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뭐 꼭 중국만 괴롭히는 것도 중국만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작년 5월 달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수입 자동차 예. 이 부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무부가 한번 해갖고 상무부는 또 이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것도 했어요. 그러면 독일산이든 뭐 도요타건 우리 현대 기아차건 간에 그 안에 폭탄 싣고 가나요? 아닌데. 왜 국가 안보가 위협이? 자,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쵸. 관세를 부과하든지 말든지. 지금 시한이 끝까지 왔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시장에 보면 그거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무기력하게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스테이트 미디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중국의 관영 언론이죠. 결국 미국 갖다가 비난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인데 베이징의 반응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류허 부총리가 이거는 지난 9일날 이제 미국에 도착해갖고 하는 모습인데 얼굴이 거칠하네요. 거칠한데. 좋겠죠,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귀국길에 끝나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협상 아주 건설적이었다. 문희신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유호 예. 장관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그냥 외교적인 언사죠. 예. 실상이 자국 기자들한테 했는 얘기 이거예요. 협상이 타결되려면 첫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갖다가 적극 철회해라. 그다음에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산 제품 구매 요구, 즉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한 5천억 달러 이상 사는데 그만큼 중국도 사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살 게 있든지 살만한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쓸데없이 살 필요는 없다는 네. 얘기죠. 세 번째 요구에서 막힌 것 같아요. 이 합의 문구는 양국 주권과 존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중국은 이 정도면은 트럼프 아마 저 부분일 거예요. 세 번째 합의 문구에서 틀어졌다는 게 그쵸. 지금까지 대체적인 견해죠. 결국 법으로 확실하게 해라 하는 미국 요구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이래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판이 깨졌는데 양국 주권과 존엄성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결국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양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시진핑 주석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외신 보도에도 나왔죠. 막판에 틀어진 게 시 주석이 내가 책임질게 하지 마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지금 이쯤 되면 이제 그거 한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과연 이럴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그겁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학계에서는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막 때리고 무슨 뭐 미국에서 제조업 다시 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새롭게 예. 제조업을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경제학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비교 우위 논리에도 안 맞고 그 미국 그 비싼 데서 그러면 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데. 예, 거기서 지금 중국산 무슨 뭐 완구, 뭐 기저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학계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재밌는 거는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크게 트집 잡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이거는 미국의 큰 그림입니다.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하나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과연 중국만으로 그칠까 하는 그쵸. 부분이죠. 아까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데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죠. 하나하나 지금 이제 뭐 일본이나 EU나 우리나라에도 압박이 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끝나면 어디론가 칼이 또 갈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보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남았고 뭐 지금 타결이 안 되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 규모가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10%에 25%로 올라갔고 완전히 이제 자존심 싸움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또는 뭐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만 예. 이거는 그야말로 어림짐작이죠. 그쵸. 이걸 산술적인 갖다 그냥 이렇게 이걸 해보는 갖다 거죠. 어떻게 예.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단순한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왜 이런 와중에 남중국 해에서는 미국 단독이 아니라 일본, 필리핀, 뭐 태국, 인도까지 포함됐던가요? 예. 그 다국적 함선들이 남중국 해에서 중국 바로 앞마당에서 그렇게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아마 그거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은 이렇게 해서 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예, 표 계산을 하는데 주식 빠질 거는 뻔하게 알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주식 좀 빠지는 거. 주식 좀 빠져서 이렇게 잃게 되는 표심 대비 자기가 이렇게 중국 갖다가 강하게 몰아세워서 얻게 되는 표심. 아마 계산상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언제든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조금만 덜 세게 나가면은 주식시장은 시장은 올라오니까요.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또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건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기에는 우선 이렇습니다. 이거 좀 이쪽 순서를 바꿔서 이거부터 보시죠. 예.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S&P 500 지수 일간 차트지만 예.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이건 더블탑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죠? 여기서 이중천정 만들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또 확산형 패턴입니다. 약간 고점은 살무시 올라가고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서 메가폰 탑이라고 그러죠. 예.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메가폰 탑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상승 랠리 끝에 저런 식으로 고점은 고점대로 높아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저런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저도 몇 번 이렇게 시장에서 경험을 하고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만 저런 거 나오고 나면 장이 부러져요. 이런 와중에 이건 S&P 500 주간인데요. 이런 와중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가 관세 부과하던 거 다 없애고 우리 그냥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낼래? 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굴욕적으로 미국에 항복하는 듯한 그쪽을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듯이 그렇죠. 이러다가 그러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돈다는 것도 그것도 미국이 웃기는 거예요. 미국 입장도 웃겨지는 거죠. 미국 입장도 예. 웃기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노이 내지는 북한 문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막 쏘아 올려도 미국도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 파장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였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 언론 내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야? 달라진 게 뭐야? 그렇죠.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몰아세워 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이 장기판에서 말하는 외통수 예. 어디 물러날 데가 없는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나스닥도 지금 안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예. 이 또한 더블탑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벨이 8천 근방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또 피보나치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장난치다가 정말 잘못됐을 때 돌이킬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일단 뭐 궁금한 게 나머지 다 차치하고
본질적 배경이 재선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예. 이 트위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어제 올렸던 몇 시간 전에 올렸던 게 이거죠. 중국은 지금 드리밍 꿈꾸고 있기를 슬리피 조 바이든. 자, 이 양반의 또 특기가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앞에다가 그 아주 안 좋은 별명 말. 내지는 예. 그 힐러리를 보고 항상 사기꾼 힐러리 했듯이 예. 조 바이든 앞에는 슬리피, 이 졸리는 하품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2020년 거기서 선출되기를 꿈꾸고 있나 본데 그러고 나서 they love ripping off America. 미국을 갖다가 뺏겨먹는 걸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 중국을. 그리고 5월 11일 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5월 11일 날 문제는 지금 중국 이런 표현들을 보고 중국의 지도부가 이런 표현을 갖다가 감수하고도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제가 봐서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표현 보세요. 나는 중국이 내가 생각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느끼나 하면 they were being beaten so badly. 완전 떡실신하도록 맞았다. 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말이야. 내가 다음번 선거에서 내가 된다는 거지. 이런 얘기고 다음번 선거에 되면은 그때는 세컨드 텀 두 번째 임기 때는 더 세게 몰아붙일 거니까 그래서 would be wise for them to act now. 지금 잘해라. 협상하고 지금 잘해라. 이거는 거의 뭐 우리 그거 아니에요? 범죄도시나 신세계급 아닙니까? 이건 양아치급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무슨 뭐 그러니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결국 이제 조 바이든하고 붙는 겁니다. 조 바이든하고 붙을 것 같은데 조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미국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스테이크. 그리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 그리고 everything that has made America. 미국을 만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나온다 이래 나오니까 지금 이제 들러붙고 있죠. 어쨌거나 뭐 굉장히 미투에 약한 두 사람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잘 두고 붙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제 중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환율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긴 네. 했는데 지금 이 시각 환율을 보니까 지금 1184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7원 70전 올라갔는데 네. 1200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1100과 1140의 박스권이 열렸으면 1140에서 80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 지난번 연휴 이전만 하더라도 1180원 정도 가면 좀 막히지 않겠어? 라고 맞아요. 했던 게 지금 멈추질 않습니다. 외환 당국도 약간은 시장에 워닝을 보내고 있고 실제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멈추질 않아요. 예. 우선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워낙 약세죠. 달러 강세 쪽으로 강한데 우선 위안이 이런 식으로 뛰기 시작하면 방법 없습니다. 달러 위안 한번 보시죠.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일간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예. 중국 인민은행도 고시 환율을 갖다가 내놓는데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를 반영한 것보다 조금 더 위안을 약하게 은근히 이것도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약간 예. 도발하는 거예요. 환율을 가지고 위안화 약세를 가지고 관세 효과를 갖다 희석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막 갑니다. 이 부분, 이 1080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레벨을 뚫고 왔던 이 갭처럼 이 갭은 주가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트상으로 갭은 한 1, 2주 내에 금방 채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따라서 이번 이 1140, 50원 구간에서의 이 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이게 컸었는데 그쵸.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갭이 적어도 내년 다음 달 말 G20을 갖다가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그때쯤에 가고도 이 갭이 안 채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하자면 예. 이 환율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 환율이 될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서울 외환시장이 극도로 팔자에 쏠려있던 그 후유증이었던 이 환율도 아닌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이 선까지는 염두에 두시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1200원은 가시권이라고 보여집니다. 1200원대까지 도달은 할 수 있는데 건드리고 물러설라는지 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결국 1200원대 안착하려는지 1200원대 안착이란 얘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 혹시나 뭐 역의 세력이 됐건 국제 환투기 세력이 됐건 한국을 상대로 조금 이번에 한번 재미 좀 보려고. 재미 좀 봐 예. 하는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는 그때는 이거는 그런 게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사달이 난 거예요. 네. 그때 1,200원 정도에서 안정이 좀 되느냐를 이제 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럼 이제 가상화폐랑 뭐 시장이랑 같이 한번 엮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불마켓에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뭐 우선주가 가고 그러면 시장은 참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예. 블룸버그 기사에 차트까지도 나오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7,000불도 넘어섰다. 자, 이 전반적인 크립토 커런시 쪽에서 랠리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보시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사람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움직였고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부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또 움직였다고 생각하시죠. 위안 갖고 뭘 하기에는 자꾸 불안하니까, 위안 들고 있기는 불안하니까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돈 좀 있는 사람 저쪽에 달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찝찝하니까 화폐 개혁 얘기가 갖고 나오니까. 오늘 또 국회에서 그 얘기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곡동에 금매물이 팔렸는지도 모르죠.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증시에 그리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자산 시장에는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2주 전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는데 2주 전에는 이제 조금씩 조심하자 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왔잖아요. 예. 이번 주는 어떤 코멘트로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섣부른 저가 매수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른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크죠. 지금 미국도 중국도 지난 며칠 동안 이 정도면 됐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 시도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뭐 지수 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여기서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끊고 나와야 되느냐 마느냐 한번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시장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